네, 반갑습니다. 성훈군 교수입니다. 이번 강좌는 여러분들이 그 도면 작업을 하는 데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그 도구가 오브젝트 스냅이에요. 이 오브젝트 스냅은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스냅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도록 할게요. 일단 스타트 드로잉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가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스냅 명령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면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네.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죠. 요 아이콘. 이 아이콘 자체가 켜져 있어야 해요. 이거가 녹색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파란색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ON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단축키는 F3번이에요. 그러니까 펑션 키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F3번 한번 눌러 볼게요. 어떻게 변하나? 자, 끄면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 역시 요 부분에 오브젝트 스냅 온 오프가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이쪽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현했잖아요. 오브젝트 스냅이 꺼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F3번을 눌러서 오브젝트 스냅을 활성화 켰습니다. 자, 여기 그 역삼각형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 현재 제 화면 같은 경우에는 엔드 포인트하고 센터 포인트, 그 다음에 인터섹션, 뭐 익스텐션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얘는 상시 작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크가 되어 있는 거는 늘 켜져 있는 상태, 이 오브젝트 스냅이 늘 켜져 있는 상태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브젝트 스냅이 그러면 여러 개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의 오브젝트 스냅이 있는데 그럼 이걸 다 켜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오브젝트 스냅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켜져 있다 보면 오히려 도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돼요. 이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쓰는 기능만 체크해 놓고 나머지는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 스냅이 가장 바람직하게 빈번하게 사용되는 명령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여기에 지금 제가 자료가 없네요.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오브젝트 스냅의 엔드 포인트라는 것을 한번, 이거는 정말 많이 쓰는 겁니다. 엔드 포인트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F8번으로 이렇게 반드시 수직 수평으로만 그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컴퓨터가 렉이 걸렸나요? 스톱이 돼버렸네. 잠시만요. 레코딩을 잠시 중지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라인을 이용해서 라인을 이용해서 자, 수직과 수평으로만 가급적이면 도면은 거의 그려집니다. 사선으로 그려지거나 자유곡선으로 그려질 일이 없어요. 모든 도면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인이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라인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라인을 여기다가 이 끝에 연결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엔드 포인트는 끝에 연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끝에 바로 스냅을 하는 거예요. 즉 이런 라인의 끝에도 연결하지만 아크와 같은 이렇게 호의 끝에도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끝이 될 만한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요 두 가지 사례 이외에는 거의 없겠죠. 뭐 요렇게 뭐 아니면 요렇게 요런 라인이 있다라고 치더라도 끝은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끝에다가 무엇인가를 연결시켜서 정확하게 맞닿게 해서 그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인을 이용해서 이 끝에 연결하면 이렇게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불입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때 클릭하면 정확하게 여기에 끝에 연결시켜서 무엇인가를 그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서클을, 원을 한번 그려 봅시다. 이 원에 이렇게 다가가면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자, 여기에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CAD는 방금 사용했던, 예를 들어서 이 원을 그렸다고 치면 이 원을 다시 지우고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원 중에 여기 보면 센터 레디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센터 레디어스는 뭐냐면 원을 그리는 데 있어서 중심점이 있고 중심점을 기준으로 반지름, 레디어스라고 하죠. 반지름. 이 반지름을 가진 원을 그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원을 선택하게 되면 무슨 점을 요구할까요? 중심이 되는 지점. 그럼 여기다가 중심을 하겠다. 이 엔드에다가 클릭. 자, 그 다음에 R, 반지름이 얼마인가는 대충 이렇게 해보면 한 300 정도에 한번 해볼게요. R이 반지름 300, 엔터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려졌죠? 자, 엔터 한 번 더 하면 이 원 그리는 명령을 한 번 더 얘가 반복합니다. 동일한 명령을.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엔드에다 클릭하고 나서 그대로 엔터 하게 되면 300의 원의 반지름을 가지는 원이 또 그려져요. 자, 또 한 번 엔터, 여기 클릭, 엔터. 또 한 번 엔터, 여기 클릭, 엔터. 또 한 번 클릭, 여기에 엔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CAD에서는 방금 직전에 사용했던 명령과 거기에 부여된 속성의 값을 그대로 한마디로 보유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재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엔드 포인트. 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미드 포인트라고 있는데요. 다 꺼볼게요. 나머지 오브젝트 스냅은 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드 포인트만 있어요. 자, 미드 포인트는 뭐냐? 예를 들어서 라인, 요 라인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요거는 화살표는 제가 임의로 그냥 그린 거고요. 자, 아니면 이렇게 라인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호가 아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라인의 이 끝과 이 끝을 기준으로 중심, 이 중심, 그 다음에 이 끝과 이 끝을 중심으로 중심이 되는 이 지점에 스냅하는 거예요. 즉 중간이 되죠. 중심이 아니고 중간 지점. 그래서 마치 시소와 같은 이 삼각형이 아이콘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호라는 걸 이용해서 호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F8번을 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또 자, 호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 이 중간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마우스를 이렇게 가지고 가면 어때요? 이렇게 삼각형의 표시가 나오죠? 자, 미드 포인트가 스냅이 된 거예요. 갖다 다 자석처럼 달라붙어진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한번 대볼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이
호의 중앙에 가서 이렇게 스냅을 한 거죠. 자, 여기다가 원을 한번 클릭, 엔터 해볼게요. 그럼 300인 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CAD에서는 한 번 지정한 값이 이렇게 R300 이렇게 지속적으로 따라다닌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클릭 엔터 해볼게요. 300인 원이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게 뭐다? 그 중앙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그리려고 할 때 마우스로 다시 라인을 클릭해서 했어요. 라인. 자, 이렇게 가지고 왔더니 삼각형이 나왔어요. 자, F8번 눌러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뭔가를 그렸어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 지점과 이 지점이 반절이 되는 중간에다가 스냅하는 것이 바로 뭐다? 미드 포인트. 즉 아까 좀 전에 했던 끝점에 스냅하는 걸 뭐라고? 자, 엔드점, 엔드 포인트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요 부분, 엔드, 여기는 뭐야? 미드 포인트. 자, 앞으로 타이핑을 해도 됩니다. 라인을 그리는 중에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라인 아니면 라인 엔터 한 다음에 퍼스트 포인트 뭐 엔드 END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엔드라고 이렇게 쳐준 다음에 마우스를 엔터 한 다음에 이렇게 갖고 가면 엔드 포인트가 분명히 여기에 활성화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계속 사용 안 했지만 타이핑으로 호출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브젝트 스냅이 중복이 되어졌을 때 체크된 것이 여기에 체크해 놓은 것이 우선이냐 타이핑이 우선이냐 라고 하면 타이핑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이 키보드가 우선이다. 두 번째가 자동으로 걸어 놓은 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센터 포인트, 노드, 뭐 쿼드란트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 뒤에 앞쪽에 세 글자만 이니셜만 쳐서 세 글자만 쳐서 바로 타이핑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센터 포인트. 센터 포인트는 어디에 스냅할까요? 센터라고 하는 건 중심이죠. 자, 원이나 중심이 있는 곳은 원이나 호 위에는 중심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중심에다가 또 다른 원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서클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고 갔는데 지금 오브젝트 스냅 작동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오브젝트 스냅에 이 센터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미드 포인트는 끄고 센터를 작동시켜서 마우스로 딱 이렇게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표시. 요 동그라미 표시가 뭐다? 센터, 센터 포인트. 센터 포인트가 돼. 그런데 어떻게 한다? CEN만 타이핑해도 센터 포인트를 작동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로 가져가 볼게요. 어때? 호에도 센터가 있죠? 중심.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300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뭐다? 센터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지우시고, 자, 이번에는 센터가 아니고 노드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노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포인트, 점에 스냅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포인트라는 명령을 한번 해볼까요? 포인트. 자, 포인트 했는데 자, 스페시픽 포인트를 어디에 하나 찍었어요. 여기에 뭐 이제 조그만하게 눈곱만큼 이렇게 찍혔죠. 자, 이 포인트는 우리가 몇 차원인가요? 주로 포인트는 0차원이라고 하죠. 차원이 없어요. 그러면
포인트는 위치만 있는 것이에요. 위치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도 아니고 3차원도 아니고 0차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이렇게 작으면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포인트의 사이즈를 한번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의 사이즈를 키우는 명령은, 디스플레이 하는 명령은 pdp edit pdp 타입이나 pdp pdp 타입 DDP 타입인데 죄송합니다. DDP DDP 타입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본 디폴트 값이잖아요. 자, 요걸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자, DDP 타입으로 선택한 다음에 OK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포인트 외에 디스플레이가 바뀌죠. 자, 이때 한 번 더 엔터해서 이번에는 포인트의 사이즈를 바꿔볼게요. 3 엔터 해볼게요. 작아지죠? 자, 좀 더 키워볼까요? 10 해볼게요. 자, 더 커졌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를 하나 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자, 포인트를 여기다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찍어졌죠? 이때 여기에다가 내가 원을 그리거나 라인을 연결하고자 해요. 이 포인트의 이 정확하게 십자되는 부분에 라인을 연결하고 싶으면, 자, 여기 보면 오브젝트 스냅에 노드가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싹 이렇게 가죠. 자, 오브젝트 스냅에 노드. 자, 이렇게 클릭해서 이런 라인을 연결했죠. 자, 여기다 이제 원을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갖고 가면 노드에 이렇게 스냅이 되죠. 자,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자, 이게 뭐다? 노드. 자, 그 다음에 쿼드란트가 뭐냐? 이 4분점이라는 것이에요. 4분점. 자, 4분점은 어디에만 있느냐? 원이나 호에만 있어요. 자, 4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원이나 호에만 있는데, 여기가 원의 중심이라고 치면, 자, 요 방향을 0도 방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 방향을 90도 방향이라고 하죠. 요 방향을 180도 방향이라고 하고, 요 방향은 270도 방향이죠. 이 원 중심을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 스냅하는 거예요. 이 네 군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 호는 쿼드란트가 몇 개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180도인 지점과 여기에 270도인 지점이 두 개밖에 없죠, 쿼드란트가. 자, 이 부분에 스냅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여기에 원을 이용해서 쿼드란트로 한번 스냅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노드를 끄고 쿼드란트. 자, 이렇게 마우스를 갖고 가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생성이 되죠. 이렇게 클릭. 자, 여기서 뭐 100으로 원을 그렸다. 엔터. 다 클릭 엔터. 클릭 엔터. 클릭 엔터.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에가 여기에, 자, 180도 지점. 자, 그 다음에 270도인 지점. 그 다음에 나머지 있나요? 없죠. 자, 이게 바로 뭐다? 쿼드란트. 자, QUA라고 쓴다고 그랬죠. 3개만 쳐도 된다라고 했어요. 타이핑 할 때 쿼드란트. 즉, 여기 보면 이 쿼드란트.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거하고 하나 더, 탄젠트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인터섹트라는 게 있는데, 인터섹션은 뭐냐? 교차점이라는 것이에요. 교차점은 어디에 교차점이 나올 수 있나요? 자, 교차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크로스된 지점, 이 지점을 교차점이라고 해요. 이 교차점은 이렇게 만나도 여기도 교차점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돼도 여기도 교차점일 수 있어요.
즉 교차점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면 교차점이 하나, 둘, 세 군데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만나든 부분, 인터섹스, INT, 인터섹션 부분을 뭐라고 한다? 교차점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인. 자, 이렇게 라인이 있고 여기에 아크나 요거는 교차점이 안 되죠. 그래서 좀 늘려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원이 있다고 칩시다. 자, 교차점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나요? 원이? 여기에 교차점은 자, 하나, 둘, 세 군데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인터섹션. 자, 그래서 이 교차점에다 무엇인가를 그릴 수 있어요. 이제 이걸 지금 쿼드란트가 잡히죠?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인터섹션을 하는데 이렇게 일일이 와서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진입시켜서 여기서 체크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하나 소개하자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팝업이 뜨죠. 롤오버 됩니다. 여기 보면 인터섹션이 있잖아요. 자, 체크했을 때와 그러면 팝업을 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일회성이에요. 한 번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인터섹션. 자, 다시 한번 엔터해서 갖고 가면 어때요? 작동이 안 되죠. 오브젝트 스냅 작동 안 되죠. 그러니까 매번 한 번만 필요할 때는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인터섹션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X 표시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체크가 되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오브젝트 스냅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오브젝트 스냅의 지금 미드, 엔드, 미드, 센터, 노드, 쿼드란트, 인터섹션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좀 자주 사용하는 게 여기 퍼펜디큘러하고 탄젠트예요. 자, 그러면 빈도수가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거의 다른 부분은 조금 다른 걸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탄젠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라는 것이 뭐냐? 탄젠트는 일종의 접선이에요. 접하는 영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라인과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인과 라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서클, 예를 들어서 탄젠트는 주로 원이나 홀을 그릴 때 자주 사용하는 명령인데요. 여기 보면 레디어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탄젠트, 레디어스 이런 뜻이에요. 얘는 자, 요거는 탄젠트와 탄젠트 그 다음에 이거의 R 값을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 밑에 있는 얘는 뭐냐? 접선 이런 뜻이에요. 즉 여기에다가 원을 내가 그리고자 한다라면 TTR로 그려야 되겠죠. 탄젠트 그 다음에 R 값을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이라고 입력하면 자, 방금 봤듯이 접하고 탄젠트 여기에 R 300인 원을 그린 것이에요. 자, 이게 바로 TTR입니다. TTR. 자, 원을 그리는 명령 중에 TTR. 그 다음에 탄탄탄을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탄탄탄을 이제 많이 그리게 되죠. 우리 학생들이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반복적으로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원 중에 대충 요만큼의 원이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탄탄탄을 그리게 되면 접하고, 자, 여기를 접하고 이 원을 접하고 이 라인을 접한 이 원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려주는 게 바로 탄젠트 즉 접선이라고 하는 것. 이 보면 오브젝트 스냅의 접선, 이게 보면 탄젠트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자, 만약에 원에서 뭔가 라인을 연결하는다, 여기서 연결하는데 쿼드란트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아크의 탄젠트에다 연결하려면 여기서 체크가 탄젠트로 연결을 하겠다. 자, 탄젠트. 자, 이렇게 갖고 가면 굴렁쇠 모양으로 이렇게 마크가 나오죠. 자, 어때요? 원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면 탄젠트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 쿼드란트하고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원이 예를 들어서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이 하나 있고 이런 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원과 이 원을 접하는 라인을 연결하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라인 이쪽 탄젠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연결되는데, 만약에 탄젠트로 연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쿼드란트로 연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라인 쿼드란트 하면 비슷해 보이죠? 잘한 것 같죠? 그런데 확대시켜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여기는 아무리 확대를 해도 접선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게 뭐다? 탄젠트예요. 자, 탄젠트.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탄젠트는 여러분들이 CAD 도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퍼펜디큘러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이번 강좌를 마칠까 합니다. 자, 그러면 퍼펜디큘러는 뭐냐? 퍼펜디큘러는 직각을 스냅하는 거예요. 직각. 자, 요거 제거 시켜버리고 제가 한번 다시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라인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자, 라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라인을 그려왔어요. 자, F8번을 제가 해제를 한번 또 멈춰 8번을 해제를 한 상태에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F8번을 가지고 내가 퍼펜디큘러 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아니고 퍼펜디큘러 직각 표시죠. 이렇게 보면 직각으로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퍼펜디큘러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펜디큘러.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갖고 가면 이렇게 오브젝트 스냅이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나는 마우스를 지금 이 지점에다가 클릭을 해도 자동으로 여기 와서 직각으로 스냅을 합니다. 보세요. 자, 여기다가 내가 스냅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가서 직각으로 가서 스냅 되죠? 만약에 원이 있다고 칩시다. 자, 원이 있는데 내가 라인을 가지고 이만큼에서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클릭하면 이 원과 라인을 직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 보세요. 요 라인과 요 원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스냅한다는 거죠. 무슨 개념인지 이제 되십니까? 자, 라인.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가서 퍼펜디큘러로 해도, 자, 여기다가 내가 클릭을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가서 스냅한다. 개념 이해되셨죠?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오브젝트 스냅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A반과 B반 모두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브젝트 스냅에 대한 이해가 혹시 잘 안 되셨다면 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스냅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오브젝트 스냅을 좀 더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문제를 가지고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30여 분 동안 여러분들이 강좌니까요. 주말에 좀 여유 있을 때, 여유가 없더라도 이 강좌는 꼭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고 다음 수업을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되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